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영화로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영화를 주제로 잡고 이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화 속의 인물인 길보라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김유정하고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조의 발표를 맡게 된 21학번 언어치료학과 김유정, 이하영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길보라를 도와주세요이며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각장애인 아버지의 건청아기 양육 파트와 두 번째, 코다 자녀의 통역 역할 수행 파트에서는 문제 상황을 알려준 뒤 해결 방안으로 제도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표에서 주로 쓸 코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코다란 귀가 들리지 않는 부모님이나 후견인에게서 자란 청인 자녀입니다. 그 전 저희가 주제를 길보라를 도와주세요로 주제를 잡은 이유를 국립국어원의 농사회의 이해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농인 부모는 제한적인 경험으로 인한 정보 부족과 청인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청인 자녀 양육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인 자녀들 중 일부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어린 자녀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어 통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청인 자녀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코다 중에는 농인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부모 옆에 남아있거나 평생을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보라를 도와주세요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됐다. 어머, 맞다. 냠. 보청기를 끼면 아주 미세한 소리만 감지할 수 있는 아빠가 하는 수 없이 우리 집에 귀가 되었다. 하지만 아빠에게도 너무나 피곤한 날이 있었다. 영화에서 길보라 감독님의 부모님 두 분은 농인이십니다. 그래서 길보라 감독님이 울 때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 길보라 감독님은 황달에 걸리게 되고 밤에 길보라 감독님이 울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님은 조금이라도 보청기를 끼면 들리기에 밤중 아버님에게 보청기는 필수입니다. 이 영화의 문제 상황처럼 실제 현실에서도 코다 자녀의 양육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한 문헌에서는 장애 여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임신이나 출산 관련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이 제일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두 번째로는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세 번째로는 자녀 교육 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헌을 통해 농인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서비스 지원은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는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아이의 복지를 높이고 흔히 워라밸이라고 하는 보호자의 직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도와주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정부 지원과 개인 사비를 병행한다면 연 840시간 지원을 받으며 시간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월 200시간 지원을 받으며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기구 교부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 읍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진행되기에 보조기구 접근성과 보조기구 간의 특성을 비교하고 선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제도적 해결 방안을 알아보았다면 기술적 차원의 해결 방안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갤럭시 S9 시리즈 이상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휴대폰에 내장된 울음 감지 기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휴대폰의 설정으로 들어가 접근성 버튼을 누른 뒤 청각 버튼을 누릅니다. 청각 버튼을 누른 뒤 소리 감지 화면을 들어가면 아기 울음소리와 초인종 소리를 인식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 감지 기능이 켜져 있다면 아기 울음소리가 날 때 진동으로 바뀌며 아이가 운다는 것을 아이가 울고 있어요 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갤럭시 S9 이상 시리즈를 쓰고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면 특별한 비용이 필요 없으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 돌봄 서비스와 보조기구 교부 사업, S9 시리즈 이상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만을 사용한다면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는 좀 더 확장시켜 현실에서 성인 자녀들이 이른 나이에 수행하는 수어 통역 역할이 많다는 점과 저희조 공통으로 나온 코다 자녀의 영유아기 구어 습득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은 없을지 관련 해결 방안과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각 한 가지씩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동의 수어 통역 역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손말-이음센터를 찾아보았습니다. 손말-이음센터란 농인의 생활 속 언어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이트이며 그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 5개의 범주로 영상 중계, 문자 중계, 원격 수어 통역, 발화 청취, 107 음성 전화 중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중계와 문자 중계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이 통화를 할 때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원격 수어 통역이란 수어 통역사의 낮은 현장 동행 규율을 고려하여 원격으로 중개사가 실시간으로 수어해주는 통역 서비스입니다. 발화 청취란 말이나 음성의 발화 여부와 청취 가능의 여부에 따라 지원해주는 통화 서비스입니다. 107 음성 전화 중계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어, 문자 통역을 지원해주는 실시간 중계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영유아기 자녀 구어 습득 문제에는 코다 자녀에게 구어로 학습을 시켜주는 AI 스피커입니다. 건청 자녀를 둔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 상호작용 교육의 효과, AI 스피커를 활용한 사례 연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익 연구에서는 코다 자녀들에게 AI 스피커로 동화책을 읽어준 후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문해 능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건청 자녀들에게 AI 스피커를 활용해
스피커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듣게 하였을 때 아이가 AI 스피커와 청각적 소통을 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코다 자녀에게 구어 학습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전혀 모른다는 문제점 또한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스피커와 태블릿을 연결하여 AI 스피커에서는 스피커의 역할을, 태블릿에서는 부모를 위한 채팅을 하며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토의 중 한 부원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와 함께 두 번째 영화 장면을 살펴보고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hat? 원래 말 잘 안 했어. 뭐라? 뭐? 뭐가? 아다. 엄마와 아빠는 내게 많은 것들을 대신 말하라고 시켰다. 동생이 왕따를 당하는 순간에 나는 누나가 되어야 할지, 그냥 통역사가 되어야 할지 좀 헷갈렸다. 해당 장면에서는 청각장애인 부모님을 둔 건청 자녀가 학교 생활 가운데 학교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후 학교로 찾아간 부모님은 구어를 하실 수 없었기에 수화가 가능한 첫째 딸을 불러 통역을 시키십니다. 이 영화 장면에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겠지만 저희 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부모님을 둔 건청 자녀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들은 농인 부모를 향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학교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경험하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인 자녀들은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께서 구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니 언어적 자극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두 번째 문제는 통역 문제입니다. 영화 장면에서 길보라 감독님이 어린 나이에 동생의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통역하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달리 듣고 말할 수 있는 청인 자녀는 이른 나이부터 청각장애인 부모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영화에서 길보라 감독님은 은행 대출금, 전기세 납부 등의 내용을 6살에서 7살 정도의 어린 시절부터 통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부터 시작되는 통역의 경험으로 인해 자녀들이 너무 일찍 철을 드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으로 저희 조는 세 가지 차원의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인 차원의 해결 방안입니다. 즉, 코다 자녀들이 모여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코다 공동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차원의 방안입니다. 청인 자녀와 농인 부모 간 긍정적 관계 증진을 위한 지원과 제도로 가족 상담과 긴급 통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및 사회적 차원으로 농인들의 의사소통 문제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과 제도입니다. 자세하게는 수어 통역사 고용 확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의 지원으로 코다 공동체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다 코리아처럼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를 연결하는 자녀들의 정체성 향상을 위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코다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공감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길보라 감독님은 코다코리아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모임의 활성화와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를 얻으려면 농인 그리고 코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목적의 캠페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 차원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 부모의 건청인 자녀 양육 부담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건청인 자녀 양육에 대해 청각장애인 부모가 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수화통역과 수화교육, 부모-자녀 이해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청각장애인 부모와 그들의 건청인 자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첫 번째는 코다 전문 가족 상담 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 부모의 양육 정보 소외 문제를 보며 저희는 수화가 가능한 상담 전문가들의 가족 상담 서비스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실제로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건청 자녀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스타일을 분석하고 양육 어려움의 대처 방법과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건청 자녀 대상으로는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긴급 출장 수어 통역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화를 통역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학교 폭력, 경제적 문제 등의 전문 분야에 특화된 수어 통역사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현재 군포시에서는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곳으로 동행하여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각 지역별로 수어 통역센터에 신청해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자녀의 통역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 차원의 해결 방안은 상담 지원의 확대 및 긴급 수화 통역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국가 주요 기관에서 수화 통역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국가 주요 기관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청각장애인 부모가 해당 기관을 방문할 때 자녀들의 통역 문제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는 수화 통역사 고용을 필수로 하는 법을 제정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우 수화 통역사 고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화 통역사를 필수로 고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 내에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 방문 시에는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화 통역사와 원격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결국 개개인이 열린 사고로 장애인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일회적이고 단순한 정보 전달적 교육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이해와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수의 연령대를 확대하여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직접 영화를 시청하고 문헌을 찾아보고 토론을 거듭하며
청각장애인 및 그 가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토론과 노력을 바탕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소중한 각각의 개체로서 삶에 영위하고 그러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맺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조의 발표에 대한 질문과 코멘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진행하게 된 특수교육과 김응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질문 있으신 학우분들은 화면 하단의 반응 버튼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아린 학우분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조 오하린입니다. 우선 2조 학원님들 발표 덕분에 의미 있는 영화를 보고 이제 보는 소리와 듣는 소리의 두 세계가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해나가야 할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보내게 돼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전하고 싶고요. 제 질문은 코다 공동체에 관련된 건데요. 아직 한국 사회에는 코다 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 코다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 줄 만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코다의 공동체로는 코다 코리아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코다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코다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각국에 있는 코다들끼리 모여서 캠프를 가기도 하고 그 캠프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가고 어떤 위로를 얻어가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협력 단체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민정 학우님 질문 받도록 잠깐만, 하겠습니다. 영찬아, 이렇게 할 때는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문이나 코멘트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연재를 닫고,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닫고 추가 질문자를 지정해주면 더욱더 배려하는 거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질문자분께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 학우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 유아 얼굴을 특수- 전체 볼 수 있도록 카메라 앵글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어. 볼게. 그렇지. 괜찮으시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특수교육과 20학번 이민정입니다. 우선 2조 반짝이는 박수소리라는 그 주제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기술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에 아이 오름 감지 서비스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오류 사항은 없다고 알려져 있나요? 네, 시스템적인 오류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정보가 없었는데 아마 저희가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바로 안주영 학우님께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7조 안주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2조 발표 덕분에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다양한 지원과 제도가 있는데 저만 해도 처음 들어보는 게 아주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장애인분들은 이러한 제도와 지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정보들은 이제 인터넷에 주로 많이 나와 있고요. 종사무소나 이런 데서 많이 연락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특수학교나 이런 쪽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도 계시고 보조기기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희 생각은 지금 주영이 질문, 이런 제도는 있는데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관심 가질 문제가 뭔가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접근을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조사 과정에서 좀 좋은 방법이랄지 주영이 답변에 좀 코멘트를 해준다면 뭐가 좋을까? 저는 조사 과정에서 그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검색하게 되면은 장애인들 도와주는 제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데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았어요. 그러면 서현이는? 서현이는 혹시? 저는 아까 나왔던 사이트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예 우편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광고로도 계속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보물을 보내는 거는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화번호 이런 거 접근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만약에 내가 알려주지 않거나 또 내가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정보가 지속적으로 정보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면 불쾌할 수도 있고 그걸 민원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나이에 맞게 참신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정이 추가로. 저희 조에서 저번에 만나서 토의하다가 나온 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복지 제도와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끼리 이러한 복지 제도나 지원을 알려줄 수 있는 복지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네, 전문가 분야로 영역별로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영역에서 또 언어면 언어 영역에서 스포츠면 스포츠 영역에서 각각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생각들 서로 나누는 게 좋잖아요. 예, 제가 보충 설명 끝났습니다. 응찬이.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바로 다음 분께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서 학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어치료학과 6조 이희서라고 합니다. 지금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 코다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질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수어 통역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수어 통역사가 매우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어 통역사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수어와 수화라는 단어의 그 두 가지를 아까 수화 통역사라고 사용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언어의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수어 통역사의 수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고 특수교육계에서도 수어 통역사의 좀 추가적인 양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점차 늘려가다 보면은 이 수어 통역의 지원 부분이 좀 더 넓어지면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화랑 수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 수화라는 것은 이제 비장애인이 이제 수화라는 것 그 수어라는 것을 이제 보았을 때 수화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의 언어인 수어로 이제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서 말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원 중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생각 다시 추가 조언해 줄 사람. 제가 복지 쪽의 파트를 조원들과 함께 조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거는 이제 아까 수어 통역사 첫 번째 질문 관련된 이제 추가 내용입니다. 수어 통역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이제 지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수어 교육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수어에 노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또 다른 생각. 용어든 통역사 문제든 다른 생각.
준비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없었나요? 지연, 서현. 어때요? 서현은 생각. 특별히 코멘트 할 거 없으면 특별한 코멘트 없습니다라고 말해주면 되고요. 그 통역사 문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요. 직업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가 정원이 늘려야 되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 인식이에요. 서비스 수화 통역이나 이런 거 봉사한다 그러면 그냥 급여를 받고 정당하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보다 당신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봉사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강요하는 개념이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사회를 구성하는 중견 멤버가 됐을 때는 그거를 좀 생각을 고쳐서 정당하게 정말 수어를 통역하는 사람도 전문적으로 학습한 사람이고 그 학습한 걸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을 이렇게 늘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목소리를 자꾸 내줘야 됩니다.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는 거라도 그쪽에 이렇게 구성원들이 많으면 집단 이기주의인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쪽은 인원은 늘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정말 필수적인 부분은 인원이 안 늘어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서나 그런 쪽 분들이시잖아요. 이제 겨우 인식이 좀 바꿔지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사람을 뽑기는 하지만 여전히 악조건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수화통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여러분 시대에는 반드시 그게 큰 이슈로 대두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네, 응찬이 넘길게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다음 질문자분이신 김도희 학우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어치료학과 4조 김도희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휴대폰 울음 감지 기능 같은 좋은 정보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청인 자녀의 수어 통역 문제 해결 방안으로 손말 이음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손말 이음 센터도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되었고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저희 귀가 들리는 저희한테는 그냥 편하겠네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그거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은 없었는지 긍정적인 의견만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 손말 이음 센터라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청각장애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손말 이음 센터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수가 얼마나 될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은 해봤나요? 센터에 대해서 이번 자료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야? 아니면 뭐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한 사람 만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사실 제가 청각장애인들 만나보면서 들었던 얘기지만 사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추가 오늘 때 되게 깔아놨는데 너무 추가 질문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난다 이렇게 하면. 추가로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우선 질문자 나올 때까지만 제가 오늘 발표한 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영찬이가 사회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유정이하고 사영이가 발표하는 거 이런까지 전반적인 구성 이런 건 참 좋았고요. 무엇보다 가장 똑똑하고 분명한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칭찬해주고 싶고
연습을 한 건가 아니면 평상시 말투가 그렇게 한 거야, 두 사람? 하영, 유정. 연습을 한 건가? 네, 연습했습니다. 네, 유정은?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발화 스피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을 주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응찬이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굵직해서 듣기 편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토리 구성하는 거, 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슈를 도출하고 계획을 어떻게 짤지 이런 것들의 4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장 근접하게 제공했던 것 같아요. 짜임새 있게. 그다음에 자료 그걸 하면서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를 해서 산행연구든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든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 나왔던 게 참 멋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기획을 했던 거,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던 거는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누구누구 님이라고 지금 발표하거나 이럴 때 하구님 이런 거 하는 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같은 청중이고 지정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아까 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정이가 발표할 때 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발표할 때 여기서 제일 어른은 청중이에요. 내도 아니고 여러분 같은 동료 하구가 제일 위거든요. 근데 윗사람을 두고 밑에 사람을 님이라고 붙이는 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 보면 뭐 대통령을 이야기하더라도 대통령이 제일 높다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중이 시청자가 청중이고 그분이 더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대에서 발표할 때 만약에 내가 쓴 논문을 여러분 인용해서 발표하더라도 허승덕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허승덕이 연구한 이런 식으로 다 허승덕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허승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뒤에 다 존칭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세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북할 수도 있어요. 깐깐하게 듣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 멋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했던 거는 여러분이 다 질문을 해서 청중들도 멋졌던 것 같아요. 멋졌던 것 같고 없어요. 저도 그 외에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더 많았던 것 같고 추가로 질문할 사람도 없나? 그 다음에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원은 어느 정도 돼요? 현실적으로 접근이 실제로 파고드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누가 이거 저기 담당했어? 가족 지원 프로그램 자료조사 누가 했나? 발표 누가 했나? 이 분야는 저랑 지희 하구님이랑 서연 하구님이 했고 자료 조사는 지희 하구님께서 조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료만 있는 거, 논문에 있는 거 또는 홍보 자료만 있는 거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파고들어서 아까 응찬이하고 얘기했을 때도 뭐 하나가 실제로 그런 센터가 있는 거를 난청 가지신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건데도 실제로 파고드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문가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많이 파고들어 있다 또는 파고들지 않은 정도가 심각하다 그러면 나중에 재활을 하면서 그런 아이를 또는 그런 어른을 만났을 경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줘야 되고요. 그쪽 전문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내가 이런 분이 있어서 글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도움을 받으면 동료들에게 이렇게 소문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가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요게 현실적으로 파고들었나? 파고들지 않았나? 이런 정도.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뭘까? 그럼 그분들이 감동하면 돼요. 그럼 감동하면 주변에다 바로 입소문 내주거든요. 감동하기 위해서는 내 역할이 뭘까? 이런 쪽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응찬이가 아까 답변했던 부분하고 요거 같이 해서 아까 응찬이한테 다른 문제였었는데 해줬고요. 민정이 있구나. 민정이 질문은 기계적인 거 했는데 되게 이게 너무 간단한 질문인 것처럼 또는 간단하게 답변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전문가를 만나게 되거든요. 만약에 난청이 있는 경우 청각 관련, 이비인후과 의사 관련, 그다음에 복지사, 언어치료사, 특수학교 교사 이렇게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매일 학교 가거나 또는 일반 학교 편입을 하더라도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특수교사나 언어치료사, 언어치료사는 적어도 주 한두 번 정도로 회기가 있으면 그 치료 맞춰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뭔가 서로 좋은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있는데 그걸 정당하게, 적절하게,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 그거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문제가 뭐 아까 뭐 서비스 해주면 될 거라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건 환자력이 실제로 쓰고 있는데 잘 쓰고 계시는지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우리 언어치료 특수학교 교사 지금 여기서는 또 스포츠 관련해서 요즘은 스포츠 쪽도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난청자들도 그런 쪽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케어하는 분이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스포츠 관련 학과 선생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쓰고 계시던데 잘 쓰고 계세요? 뭐 문제는 없어요? 라고 있다면 좀 찾아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언해주고 그런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나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고 또는 디바이스 고장이나 문제가 있으면 난 몰라 하고 넘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를 하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시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질문자가 안 나오네 계속. 나도 다 끝나가는데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자 각각의 이야기할 때는 응찬이 같이 여기 답변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잘했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팀원이 6명, 7명이잖아요. 이때는 팀한테 먼저 기회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팀 구성을 아니까 어떤 질문이 왔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희하고가 또는 서연하고가 같이 작업을 해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발언권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듣은 다음에 자기가 추가로 코멘트할 게 있으면 코멘트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기술적인 걸 좀 더 개량을 하면 정말 멋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발표 들으면서 개인적인 느낌이라면 이거 뭔가 학교 내에 경연대가 있다면 한번 출품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획이 탄탄했어요. 구성이 그런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만 수정해 준다면 그래서 아주 마이너만 지적했던 것 같아요. 님자 쓰지 말라고. 네, 내가 손든 사람이 있어서 나 그만 수다 떨래. 희서학원님 질문 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어와 수화에 대한 용어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다른 학우님들과 한번 토론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외워보기로는 수어라는 말이 이제 농인분들의 언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어, 영어라고 말하듯이 수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그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일반 비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수화가 맞는 거 아니야?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학우님들과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찬이가 진행해봐. 네, 그러면은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김유정 학우님께 저희 유정이 눈빛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총알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좋아. 저 생각을 나눠봅시다. 좋은 주제예요. 희서 학우님이 질문을 주셔서 바로 찾아보았는데요. 여기 수하란 손의 움직임과 비수지 신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시각 언어로 노인들의 1차 언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어란 수화 언어를 줄여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병원에 도착해서
하여튼 와가지고 늦게 참여하게 돼서 일단 죄송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제가 중간에 제가 들어와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혹시 수화랑 수어의 차이점 지금 얘기하고 있었나요? 네. 아, 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수화랑 수어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수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게 수어는 이제 수화는 말 그대로 수화, 우리가 평소에 익히 사용하는 그 뜻이 맞고, 수어는 한국 수화 언어, 이거를 이제 수화 언어의 수랑 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제가 알기로 2016년 2월 3일에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한국 수화 언어법을 기념하는 공식이 이제 한국 이제 수어의 날, 그게 이제 올해 2021년 2월 3일에 제1회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왜 뉴스 화면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수어로 통역해주는 이제 보조 화면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새 코로나 이렇게 터지고 브리핑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작은 화면에 항상 뜨는 이유가 수어가 이제 국어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랑 한국 수화 언어, 즉 수어가 지금 두 개 공용으로 채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가 지금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네, 결론부터 말하면 수화라는 표현이 맞고 이거는 지금 한국 수화 언어법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 아까 제가- 은찬이가 한번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와줘서 고맙고, 여기 좀 아픈데도 병원에 가서 달려와서 고맙습니다. 또 할인이. 네, 제가 최근에 수어를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은찬이 네. 큰 허락을 요청하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수어를 배우고 있어서 좀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나누고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수어와 수어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는 딱 그런 좋은 글이 있어서 그걸 공유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수화는 수어의 포함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수어는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로 언어 총체를 지칭하는 만큼 수어라는 어휘 사용이 더 타당하다라는 이 글귀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유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찬이 아까 답변한 거하고 지금하고 좀 보완해서 정리를 해준다면. 처음에 은찬이가 여기에 답변했었잖아요. 방금 연희 처음 코멘트 있었고, 오하린이 코멘트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 시서 유정이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수어와 수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해 준다면. 결국 수어라는 말은 한국 수화 언어의 줄임말이고 이제 제도적으로도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받은 상태임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나오는 답안일 수 있겠고요. 또 여기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지금 농인분들의 특수교육 면에서 보았을 때는 저희 제1 모국어를 한국 수어로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또 제2 외국어로 배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입에서 나오는 게 수화가 더 편하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포멀한 텀으로 수어가 이제 좀 더 격식이 있는 표현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수화 표현할 때는 우리말 또는 이런 식으로 어떤 말 할 때는 수화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하지만 격식 있고 공식적인 표현일 때는 수어를 쓰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정이 질문 내가 할 때 내가 질문을 끊고 카메라 각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좀 올라가 있어. 근데 카메라나 이런 거 찍어보면 이렇게 보는 게 위에서 보는 게 각도가 이쁘다며. 셀카 그게 찍을 때. 아니라 네, 그 아니야. 컴퓨터에 민정이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팁을 네. 전해주려고. 요즘은 아나운서 이윤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KBS 아나운서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원격 회의하거나 원격 강의하는 요령을 설명하는 그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건데 자기가 뉴스 화면에서 보여줬던 태도처럼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다
카메라 각도나 그다음에 카메라 안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강할수록 이미지 전달이 분명해지고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 빗나갔죠. 그래서 가급적 화자는 지금 현정이, 희서, 하린이, 그다음에 진선이, 서현이, 유정이도 저 각도 빗나갔고, 도희 중앙에 있고, 하영이 중앙에 있고, 다혜 중앙에, 명진이, 민성이 이런 식으로 화면 중앙에 자기 몸이 있는 게 좋대요. 다음에 응찬이랑 그다음에 유정이랑은 되게 카메라가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무척 가깝게 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뭔가 동작을 취하거나 할 때 동작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고 얼굴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자기가 발표자가 될 때는 카메라하고 녹음기를 항상 켜두고 마이크를 항상 켜두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꺼질 상황이 있으면 꺼주면 되겠지만 켜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금 그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의사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래요. 그 방법이 자기가 거기에 위치하는 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다루는 전공자들이잖아요. 특수교육도 마찬가지고 언어치료, 스포츠 쪽도 마찬가지고 직업재활 모든 쪽이 다 마찬가지니까 작은 거 하나도 몸에 배에 두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해, 영찬이 말 끊어서 계속 해주세요. 민정이 지적은 아니었어. 그냥 전체를 한꺼번에 아우른 코멘트였어. 네. 아까 질문 좋았어. 또. 혹시 더 질문 있으신 학우분 계실까요?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저기가 자기가 마무리까지 너무 완벽하게 했나? 아주 사람 질문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나? 이상한 사람들이네. 발표자 이름 다시 한번 불러주고,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항상 발표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찬이가 조원들 이름 다시 한번 불러주고요. 이 이름 들으면서 기억하세요. 내가 질문할 말문을 막아버렸던 사람들이라고. 좋아요? 설명이 너무 어둡다. 방에 불 좀 켜두고 하지. 내가 여기까지 할게. 이제 영찬이 마무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은 저희 이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에는 권현이하고 김서연하고 김유정하고 저희 서지희하고 이하영하고 그리고 저 김응찬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답변을 해드리면서 긴장이 조금 돼가지고 미흡하게 답변을 해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또 질문 있으시거나 답변이 부족하셨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